아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집값은 왜 폭등한 거지? 유학생 유입을 35% 줄였다고 렌트 시장이 출렁거리는 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 베이스 포인트, 즉 0.25% 인하한다고 지난 6월 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을 시작한 후 2년 4개월 만에 인하가 결정된 것이며, 또한 기준금리 5%를 지난 1년간 유지한 후 결정된 만큼 뜻깊은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티프 맥클램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후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추가적이고 지속되는 증거가 나오면서 더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선 다음 달 7월에도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기존의 모기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새로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금리로 인해 주택 구매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높은 금리로 인해 주택 처분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토론토 부동산 시장은 지난 5월 저조한 실적을 보였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7,013채의 주택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자면 판매량이 21.7% 줄어들면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비해서도 2%가량 감소하면서 1년 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 5월달 실적으로는 믿기 힘든 결과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 금리 인하 전 구매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기 마련이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로 바이어가 주택 구매에 선뜻 나서기 힘든 상황이 마켓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주택을 팔고자 하는 셀러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5월 한 달간 시장에 새로 나온 매물은 18,600채로 전년에 비해 21.2%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매량은 21% 줄어든 반면 새로 나온 매물은 반대로 21% 늘어나면서 수요와 공급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나온 매물 대비 판매량을 나타내는 NR은 37.7%에 머물면서 당분간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조한 판매량으로 인해 평균 거래가는 116만 5,700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만 달러 가까이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에는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국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저조한 결과를 보이는 가운데 단독주택 시장은 판매량과 판매가 면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5월 한 달간 총 3,238채의 단독주택이 판매되면서 4월에 비해 소폭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단독주택 평균가 또한 전년 대비 4만 달러 상승한 150만 6,600달러를 기록했으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 1월에 비해 15만 5천 달러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콘도미니엄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 600채가량 줄어든 1,942채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4월에 비해서도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평균 거래가는 2만 7천 달러 상승한 73만 8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콘도 가격 또한 지난 1월부터 5만 달러 가까이 상승했지만 아직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신규 매물 대비 판매량은 33.2%로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3채 중 한 채만이 판매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운하우스 판매량도 전년에 비해 200채가량 줄어들면서 평균 거래가는 전년 대비 7만 7천 달러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7만 6천 달러 상승했으며 지난 4개월간 가격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가격 변동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콘도 렌트마켓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자료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에 렌트마켓에 새로 나온 매물은 27,159채로 이는 2023년 1분기에 비해 51%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매물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반면 렌트 계약이 체결된 매물은 12,541채로 전년에 비해 19.7% 늘어나는 데 그쳐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한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렌트 시장에서 유학생이 차지했던 비율이 높았던 만큼 유학생 유입이 35% 줄어든 만큼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유닛이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렌트 가격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아니, 유학생 유입을 35% 줄였다고 렌트 시장이 출렁거리는 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캐나다에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유학생이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중 54만 명이 온타리오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54만 명 중 35%가 줄어든다면 온타리오에서 렌트 수요가 16만 개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 관련 여러 지표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는 캐나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단편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 가구 중위소득이 7만 500달러로 전년인 2021년 7만 3천 달러에서 3.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 비해 코비드 관련 각종 혜택이 줄어들면서 가구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기간을 늘려서 살펴보면 17년 전인 2007년 캐나다 가구 중위소득은 6만 1,800달러로 지난 17년간 캐나다 가구 소득은 8,700달러 상승하는 데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년간 가구 소득은 고작 14%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부동산 가격은 200% 상승하면서 금액으로는 78만 달러 인상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소득 상승에 비해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집값은 왜 폭등한 거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되는데요. 바로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년 전인 캐나다 인구는 3,289만 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난 2023년 4천만 명을 넘기면서 빠른 인구 증가 속도를 보였으며 늘어나는 인구의 상당 부분은 이민자 유입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새로 이민하는 사람은 본국에서 축적된 부를 같이 가지고 들어오면서 주택 구입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캐나다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지피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웬만한 사람은 살면서 주택 한 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에 고금리와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 상승까지 2중 3종고를 겪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금리가 추가 인하되더라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는 등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누르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주택 구매 규제가 종료되는 2024년 말까지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되더라도 주택 가격은 예전과 같이 급등하는 상황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